팔 사람 팔고 팔 사람 사고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 살 길들을 찾았다. 자, 5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비웃은 공공개발 투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입주권 불허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서 13일에 투기 규제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죠. 38곳에서 무려 767건의 투기 의혹 거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입주권 제한 시점 변경인데요. 2월 4일날 발표할 때 2월 5일부터 산 사람은 다 안 줄 거야 했다가 2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실수요자 거래가 그래서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15일날 국회에서 입주권 불허 시점을 6월 29일자로 지금 날짜를 확 넘기게 되면서 16일부터 28일까지 입주권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죠. 그 당시에 정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사업 후보지 52곳 중 38곳에서 총 767건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입주권을 주지 않는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2월 29일로 늦췄기 때문에 13일 동안 입주권 투기를 할 수 있는 공백기가 생겨서 가능했었던 일이다라고 합니다. 공공주도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입주권을 불허하는 시점을 늦추는 과정에서 수도권 일대의 투기성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무리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다가 반발이 생기니까 원상복구하는 허술한 정책이 투기 세력 유입에 빌미를 주었다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십정동 D빌라는요, 6월 18일부터 불과 닷새 동안 20채 중 13채가 거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자들은 계약서를 쓴 지 1, 2일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고요. 동암 역세권도요, 6월에 74채가 거래돼서 700명 안팎으로 추산되던 기존 토지주의 10% 넘는 투자자가 새로 유입이 되었는데요. 이사 공급 대책에서 전체 토지주 10%의 동의를 받을 경우 후보지 예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 의사만으로도 사업이 추진이 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동의하라는 독려문까지 곳곳에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구 일대는 이런 부분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투기성 거래가 후보진의 집값을 끌어올려 향후 보상 규모가 크게 불어날 수 있고, 한 사람이 소유하던 빌라를 여러 명에게 비싼 가격에 팔리면서 보상금과 보상을 위한 필요한 입주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제물포 역세권 후보지입니다. 한 건물 한 동에 12채짜리 빌라가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6월 19일 7,200만원의 빌라를 매입해서 22일날 등기를 한 후 24일날 7,300만원에 다시 매도를 했어요. 이틀 사이에 1,000만원을 건진 셈이라고 합니다. 이를 매입한 사람은 또 4일 만에 입주권 제한 시점의 하루 전 28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자, 입주권 제한 시점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아마추어식으로 대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투기 세력에게 여지를 주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네, 뭐 그렇게 과열된 것은 없다라는 정부의 발표는 이 숫자를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세제 정책도 최근에 오락가락하죠. 원룸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노선했다가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주택 임대시장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또다시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재건축 이전 실거주 의무에 이어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까지 잇따라 철회하면서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지금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안일한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했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는 최근에 선거 공약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 아래서는 공무원 투기뿐만 아니라 이런 투기 세력의 유입으로 시장의 정부의 정책에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진짜 집가 상승에 대해 다들 윗선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참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3일 만에 벌어진 이 제 어마어마한 생각에는 그냥 네. 별일 아니에요. 그래요? 기사에서 막 엄청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네. 애초에 뭐 이 정부가 계속 그랬죠 뭐.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되게 무리한 정책을 내놨어요. 2021년 2월 4일 이후에 앞으로 추진하게 될 공공주도의 여러 사업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이건 앞서 얘기했었던 공공재개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하고 또 다른 거예요. 또는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딸려 있는 몇몇 사업 방식이 있어요. 공공이 주도하는 아무튼 그런 거 할 때 그 대책을 2021년 2월 4일에 내놨으니까 오늘 이후에 사는 거래들은 다 청산되게끔 하겠다. 사지 말아라. 일종의 겁을 준 거예요. 엄포를 놓으면서 대책을 그렇게 내놨는데 어떻게 법을 그 대책에 따른 영향을 그 대책에서 엄포를 놓은 것처럼 어떻게 입법을 할 거냐. 입법이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소급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나올 텐데 라고들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입법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지. 그러니까 애초에 알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엄포라도 놓으면 그 엄포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사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대책을 발표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입법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게 내용을 그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시행하기 위한 법들을 계속 만들어 왔고 이게 국회에서 이제 충분히 다 논의가 되고 통과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갖춰진 내용은 뭐냐면 그 해당 입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의결하는 날짜. 그때부터는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 시기가 6월 한 29일이었던 거예요. 그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6월 29일 정도에 회의에 의결에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날 이후부터 소유권이 변경되는 애들. 그러니까 그날 이후에 취득한 애들은 다 청산.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가 늦춰진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말은 한번 번복이 된 거야. 2021년 2월 5일부터였는데 그게 6월 29일로 구제가 된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이미 여기서 한번 양치기 소년은 된 거야. 맞아. 근데 그 양치기 소년이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2월 5일까지도 다 그러니까 그 과거로 소급해서 다 청산시킬 거야라고 법을 만들었으면 그 내용 가지고 헌법소원 가서 싸워가지고 보면 구제가 되는 사례들이 나왔을 거니까 괜히 그런 자기네들이 봐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되받고해서 법을 그렇게 만든 거죠. 이거부터는 유효하다라고 본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거예요라고 발표한 시점부터 실제 이제 입법 본회의에 올라가서 한 시점까지 한 보름 정도가 빵꾸가 났는데 이때다 싶어서 선수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또는 이 구역 안에 물건을 여러 개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야 지금 이거 국회 본회의 통과하기 전까지 소유권 넘기면 우리는 2월 5일부터 다 빵꾸 날 줄 알았는데 지금 야 그 기간 동안 그 전까지만 넘기면 개별 분양 자격 된단다. 사는 사람들 개별 분양 자격 된단다라고 해서 지금 뭐 부평 10정동의 빌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왜 투기야. 억울했다가 갑자기 씨발 내 땅 다 뺏겨가지고 내 빌라 20채 지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전체에 대해서 아파트 한 채밖에 안 준다고 갑자기 발표해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딱 풀리니까 야 그러면 빨리 이거 팔아서라도 개별로 팔아서 내 재산을 보전하자 그거 한 거잖아. 이걸 어떻게 투기꾼으로 보라. 그러니까 그래서 기사에서 언급하는 부분 물론 투기꾼도 있어. 투기꾼이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하지만 아무튼 투자자도 있어. 살 수 있는 시간이 열렸으니까 지금 빨리 가서 사면 되라고 해서 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다 한 거야. 한 사람도 있고 또 야 구멍이 열렸으니까 가서 지금이라도 해서 내 집 마련 가자 하는 사람도 있고 무주택자가 사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받으려고 청약만 기다리는 게 현명한 내 집 마련은 아니잖아.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이미 주택을 갖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아파트를 한 채 더 늘리고 싶은 투자자도 있고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데 더 늘리고 싶은 투기꾼도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그런 촌극이 지난 2021년 6월 15일부터 28일 사이에 벌어졌다. 그래서 뭐 기사의 꼭지는 그거죠. 정책이 허술하니까 이렇게 그걸 활용해서 이윤을 취하려는 세력들이 들어가서
장난을 친다. 그래서 정책이 허술하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임대차 대책도 오락가락하고 뭐 재건축 2년 대책도 내놓고 결국은 못 됐고 말이 많아서 정부가 그렇죠. 못났다. 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뭐 사실 뭐 그런 얘기는 별개의 얘기인 거고 뭐 이 내용은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서 공백이 한 10며칠 정도 있어. 그때를 활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팔 사람 팔고 팔 사람 사고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 살 길들을 찾았다. 뭐 저는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만 알고 공부한 사람들이 가서 쟁취했을 거니까. 근데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도 했지. 못했을까요? 알고도 했지. 그냥 지금 나중에 한 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라는 건 몰랐겠어. 이렇게 이 정도로 하는 게 나중에 어거지로 법 만들고 그 어거지로 만든 법 때문에 어거지로 법을 만들어서 그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전체 추진하는 취지 자체도 하나 깨지면 그 다음 거 깨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뭐 그러면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화자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미친놈이 지금 자화자찬을 해요? 왜? 그냥 하는, 자화자찬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PIR8 이런 게, 거기서도 자화자찬했구나. 왜 그러냐면 그러나 주거 만족도는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뭐 그런 것처럼.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까지 정책의 방향이나 흐름 이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안 막았으면 더 올랐을 텐데 우리가 막아서 요만큼으로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현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서 사실은 더 좋은 기회에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누리지 못하는 계기가 상대적으로는 좀 더 안타까웠지 않았었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하는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들이 좀 안타깝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뭘 안타까워. 뭐 안타깝지 왜. 아는 만큼 버는 거야 원래. 안 팔 수도 없고 아니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안 팔 수는 없고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는 사람도 결국은 뭐냐면 아는 만큼 대비를 해서 이 사람도 판 거 아니야. 뭔 소린지 모르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람도 물렸을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제도는 원래 개떡 같아. 나는 동의할 수 없는 제도들이야. 3년간 한시적으로 사유재산을 유린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말이야. 아무튼 당사자들은 지금 되게 막 욕 나오는 경우들 많이 있을 거고, 또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갈등이 심화되겠죠. 정책이 오락가락하다는 얘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또 있었던 게 임대보증. 이건 오락가락이 아니지. 그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 정도는 오락가락이라고. 아니야. 그 얘기 말고.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그 다음에 임대사업 세제 혜택 폐지. 그것도 임대보증. 임대사업 폐지는 오락가락이라고 생각하고 재건축 2년 실거주는 오락가락이 아니지. 그거는 정신 차린 거지. 개떡 같은 걸 만들려다가 야 이거 하면 우리 된다 생각하고 정신 차린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의 시장의 혼란과 혼선을 통해서 사실 이득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피해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믿죠. 네. 자, 아무튼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명품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도 많아. 많죠. 너 세금 얼마나 많이 내는데 이 정도를 못 바래. 네. 그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집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 진짜 관심은 없는 거구나.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왠지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후자인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5가지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네.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 요새는 어떤 특정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뺐습니다. 이유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뺐고요.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시장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잠깐 나눠봤는데 몇몇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엄청 뜨겁대요. 네. 그냥 통계가 나와 그렇게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엄청 뜨겁대요. 자, 그래서 아무튼 시장 자체는 지금 다시 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지금이 뜨거운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아니죠. 휴가철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달아 올라가죠. 가을 시장으로 가니까. 지금 부동산 설립 카페 트래픽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간 트래픽 늘어나고 있고 주간 트래픽도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